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제 나이 27이었어요. 저는 26세 30살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남편은 엄청 놀랐지만 저는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낳을 아이라면 일찍 낳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좀 빠른 편이긴 했으니까요. 그때 남편과 했던 이야기가 둘째는 좀 터울을 두자고 6살 정도 차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7년이나 지났죠. 그때랑 지금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20대 때 계획했던 것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둘째는 갖지 않았고요. 사는 곳도 옮겼고 직업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가족도 조만간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나이에 결혼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랬다면 시어머니가 변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요즘 계속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7년 전 임신 사실을 듣고 산부인과에서 나왔을 때 기뻐서 방방 뛰는 남편 옆에서 저는 전화기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간절하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친정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지냈었습니다. 엄마는 그 전에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셋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아빠랑 저랑 이렇게 둘만 남았죠. 그래서 그런가 남들보다 좀 일찍 가정을 이루고 싶었나 봐요. 아이를 일찍 낳고 싶다는 생각도 그때 했었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했고 임신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댁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제가 출산 마치고 나왔을 때 산부인과 병실에서 10시간이나 넘게 제 옆에 계셨거든요. 신생아 면회 시간마다 태어난 손주 얼굴 보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제 옆에 꼭 붙어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옆에 다른 산모들이 친정엄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시어머님이 오신 거라고 했더니 그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산모 하나가 저를 어찌나 측은하게 쳐다보던지 나중에는 제 손까지 잡아주는데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땐 몰랐죠. 그 덕분에 지난 7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야 했지만요. 네가 어디서 배웠겠니? 네가 어디다가 물어보겠니? 이 두 마디를 저희 시어머님이 제일 자주 쓰셨습니다. 사실이긴 사실이죠. 저는 친정엄마도 없고 친정의 여자라고는 저 하나였으니까요. 몸조리 끝내고 집에 왔을 때부터 저희 아들 2살이 될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해 신우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거의 매일같이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 봐주러 오신다고 했지만 아이 보는 건 저였고 어머님은 잔소리만 하셨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식사를 챙겨주고 그런 건 어머님도 관심 없으신 듯 했고 오로지 손주만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다른 시어머니들은 손주 보기 힘들어서 고생이라고 하시던데 당시 어머님은 50대 후반 나이라 그러셨는지 아니면 제가 나이가 어려 믿업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주에 대한 모든 결정은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시모가 아이 이유식에 참견하면 며느리들이 난리라던데 제가 너무 순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도 저는 손주에 대한 어머님의 애착을 믿어서 불편하긴 해도 참고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표현을 쓰시며 저희 아들을 끌어안으시는데 뭔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할마 하면서 말이 좀 트였을 때 손주가 할머니 엄마라고 불러준다며 어머님이 눈시울까지 붉어지시는데 뭔가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때마침 신우도 아이를 낳았길래
신우 아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찌나 집착이 심한지 제가 너무 지독하게 시달려서 내가 낳은 아이를 봐도 시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이러다가 내가 모성애까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편하고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남편은 자기도 엄마를 못 말린다면서 자기는 사춘기도 엄마 치맛바람에 다 짓눌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아이 옆에 있지 말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곧잘 적응하고 문제없이 다니는 것 같다가 중간에 한번 감기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었는데 어머님이 난리를 치며 저보고 직장 다니지 말고 아이에게 전념하라고 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줄 테니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죠. 그 돈 받아봐야 200만 원어치 잔소리만 늘 테니 받지 않겠다고 하고 아이가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친정엄마가 너무 그립고 혼자 지내고 계실 친정아빠 생각도 나서 밤 늦은 시간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 사는 이야기, 친정아빠 지내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를 들어 그런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우는 소리에 새벽에 일어나 아이부터 살펴봤는데 몸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워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찾았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히도 열은 바로 잡아서 아이도 잠이 들고 이제 한 곱이 넘겼구나 싶어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 자고 있는 아이 끌어안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이딴 걸 며느리로 받아서 우리 아들과 손주만 이 고생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가더니 시어머니를 뒤로 밀치는 거예요. 저는 뒷모습만 보여서 누군가 싶어봤더니 저희 친정아빠였어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당신네 자식만 자식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계셨어요. 이딴 대접받고 지낼 거면 내가 어린 딸을 보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사위라는 놈은 자기 아내가 저런 꼴을 당하는데 멍청하게 보고만 있냐고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손주까지 데려가냐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빠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품에서 아이를 들어다가 남편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식은 네가 챙기고 나는 내 자식 좀 챙겨야겠다며 외손주에게는 눈길조차 안 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이를 안고 쪼로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맡기는데 제가 그 상황을 뒤에서 말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문제가 극성맞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황당해서 시어머니에게 터덜터덜 다가가 저희 집 카드키를 건네주며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이제 원 없이 챙기시면 될 것 같다고 나는 이만 빠지겠다고 그냥 영원히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친정아빠 차 타고 친정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나중에 아빠께 여쭤봤죠.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냐고. 그러자 제 손을 잡으시며 제가 전날 전화하다 잠들었을 때 잠꼬대로 아빠한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해 뜨자마자 저희 집으로 곧장 오셨고 그러다가 주차장에서 저랑 시어머니 모습을 보신 거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을 이유가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오는 문자는 차곡차곡 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고 싶다가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다 사라졌고, 이런 내가 비정상인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겨우 내 나이 30대인데 나부터 챙겨야겠다고, 내가 무너져버리면 그땐 모든 게 다 의미 없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남편도 힘이 들었나 봐요.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친정아빠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았는데 자기도 그냥 짐 싸서 내려와 지내면 안 되냐고, 장인어른께 일 배워서 여기서 정착하고 싶다고. 친정아빠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지만 저도 처음엔 당연히 고민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늘 같았어요. 몇 달 만에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시어머니 걱정을 하지 말라며, 자기도 이번에 엄마한테 질려서 서로 만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다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 친정 근처에서 새 출발하자며 저에게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내려오면 언젠가 시어머니도 내려올 거라고. 결국 못 맞고 나랑 마주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도 도망치고 피한다는 말만 했지, 시어머니를 막아주고 대신 싸워준다는 이야기는 왜 끝까지 못하냐고 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당신 엄마랑 잘 지내라고. 나는 이번에 확실히 빠져야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 양육권은 6년 전에 이미 빼앗겼으니 그건 당신 엄마랑 상의해보라고 하고 나왔고요. 그렇게 이혼 서류 전달하고 다시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모성애도 없다 어쩐다 하며 본인 속에 있는 말을 거기다 다 늘어놓은 것 같던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장해줬습니다. 아줌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집착밖에 없으면서 본인 아들 호라비 만들고 손주 가정 반쪽짜리 만들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늙어가면 더 추해진다고 했습니다. 문자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길래 번호는 바로 차단시켜버렸고요. 나중에 와서 뭐라 한마디라도 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요즘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싶은데 요즘 나온 새로운 방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엄마 찾아 돌아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전 일들을 잊으려고 더 노력 중이고요. 아이까지 놓고 이혼에 혼자 나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제가 엄마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했던 엄마였지만 앞으로는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해주신 분들 가정에 행복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